3년 전에 한번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정책적인 법제적 측면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고요. 타이틀은 보시는 것 같이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에 맞는 모빌리티 인센터 구축 방안과 설계, 법적인 사업 기획에 있어서의 저희 공단이 준비하는 것 때문에 구체적인 그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카데미한 그런 차원에서의보다도 비즈니스 차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별표는 화면 보여주는 것 같이 모빌리티의 인증, 모빌리티 인센터 용기는 모빌리티 인센터 구축 방안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인증이라고 하는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제품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안정성의 기준에 지표가 됐든 지수가 됐든 그 측면에서 충분히 도달했는가에 대한 개념 정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가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면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 캔 사무스 시처럼 한 부분은 사람을 쓰고 한 부분은 말을 쓰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관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시스템처럼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전 행위를 하는 만큼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운전 행동이라는 것은 심플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잘 아실 텐데 운전 행위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태도, 성향,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고각적인 형태로 발현된 행위가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사람만큼 운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신화처럼 말처럼 반인간말 중에 인간처럼 일정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면허도 부여를 해야 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운전 능력을 보고 운전면허증을 합격, 불합격 여부를 통해서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도 면허증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허증 개념보다도 저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인증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 그 많은 것 중에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일 텐데, 인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본자를 준비했고, 오늘 발표 내용이 전체적인 뭐랄까요, 이해를 도모시키는데 보여드리는 샘플이 있다 보니 등장한 내용이 본 화면입니다. 보시면 지금 바코드가 보이죠? 이것은 이제 인식표,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 어떤 증처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 보면은 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능력이 능숙한 운전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제 1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초보 운전자 정도의 운전 능력을 갖고 있으면 5등급 정도, 이렇게 마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처럼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해당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부여됐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이 도로 환경 속에서 그 위험과 그리고 여러 교통 상황, 교통 환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회피를 하는 데 있어서 운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이렇게 4등급만, 그리고 이 차량은 번화국성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단종류라고 하는 국지도로나 집산도로에서는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이 해당 자율주행은 한정된 공간 고속도로에서만 연속류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그렇지만 위험이 상대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회피하는 데 어려움이 덜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은 4등급.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량이 만약에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도로가 한다면 도로의 구조의 기능
지금 주간선도로 이상에 해당되는 도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직산도로나 국지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더 작게는 생활도로에 진입하게 된다면 운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적이 그걸 커버할 수 없고, 바로 실제 도로에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이 차량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제어권 전환이라고 하죠. 여하튼 이 자율적인 차량에게는 이 4등급 해당되는 운전 능력과 그리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기수가 80% 수준이고, 그리고 이 인증을 부여하는 데 법적 근거는 저희 분단이 도로교법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근거는 도로교법에 의해서 발급됐다라고 하는 드래프트입니다. 여하튼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하는 발표 내용을 소상히 하나하나씩 자료 가지고 보겠습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 정리를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모빌리티는 수단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수단 때문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기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서비스 행위도 모빌리티가 되는 거고, 그때 파생된 데이터, 그리고 이걸 총망라해서 총칙적인 측면에서 이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모빌리티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모빌리티고, 지금 이 모빌리티가 저희 사람이 지금 현재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직면한 큰 이슈고 관심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빌리티 시대의 변화상을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어떻게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뿐만 코멘트한다면은, 이 당리 변화상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목적기가 차량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율주행 기술에 힘입어서 요즘에는 자율주행 휠체어도 있고요, 자율주행 경운기도 있고, 자율주행 기반하에 뭐랄까요, 화물차, 그 다음에 버스, 셔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차량도 있고, 그런 이제 기술 속에서 또 등장하는 게 로봇입니다. 혹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하에 움직여지는 로봇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이 요즘에는 순찰 형태로, 마치 그 방법 순찰 대원이 야밤에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라우딩 하는 것처럼 오른길 구석구석까지 그런 형태로 순찰 로봇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형태인데, 이러한 로봇도 하나의 모빌리티에 해당되고 작게는 수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그 눈앞에 변화상의 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 변화상을 한 가지만 이제 손꼽아 본다면 이제 UAV라고 하는 거 잘 알 거예요. 하나의 비행체가 될 텐데,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기반의 하늘을 나는 비행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고, 지금 ING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형태도 이제 앞으로 장기 미래상에 우리 사람 인류에게 다가올 또 하나의 모빌리티 중에 수단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수 있고요. 여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모빌리티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개념은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지금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제도를 말하는 게 인증이라고 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수단, 시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대상으로 도로법 차원에서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수용을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강제와 그 다음에 임의 형태로 두 가지를 나눠지는 인증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 인증이 있습니다. 민간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민간인이 부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런 개념과 분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인증사업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7조 정도 그런 시장의 영역이 있고 한 10년 정도 봤을 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증사업은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코멘트했던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자율주의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에 그런 것들이 일반 차량 운전자나 일반 보행자가 도로 한 곳에 이렇게 이제 혼재된 상황에서 혼용된 상황에서 마주할 텐데 이때 지금 현재는 이 도로 이용 객체가 자동차나 보행자지만 앞으로 수많은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도로에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좀 전에 계속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안전에 대한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비즈선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저희 공단이 생각하는 첨단 모빌리티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상호 안정성 확보하는 데 기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인증센터를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요점을 두고 사업에 무게 유치를 두느냐 나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모빌리티 중에서도 이 수단, 안전으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자율주행 같은 그 수단의 인증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전문가에 모였었고 그 자율주행 때문에 등장하는 여러 안전시설 저희 공단이 안전시설 중에 신호기, 그 다음에 노면표시, 마지막에 안전표시가 저희 관장하는 그런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 환경 제공하는 데 시설에 있어서 인증 사업이 두 번째 요점을 두는 부분이다라고 전문가들 그 의견을 통해 설문 결과도 나와 있었습니다. 도출하였습니다. 어떤 이제 인증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저희 도로공단, 한국도로공단 입장에서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 중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람 능력만큼 도로의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검증하는 데서 필요한 게 평가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피지라고 하는 장내 주행 시험자, 마지막에 실도로 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위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단이 시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평가가 어떤 인증 사업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을 또 한 번 재정리해서 나타낸 점인데 이 부분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수많은 사고 중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드래프트를 낸 건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이렇게 주행하다가 지금 여기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이거든요. 전방을 주행 중입니다. 선도 3차로 중에 2차로가 주의하고 또 다른 차량이 이제 주행 중인데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차를 분리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이렇게 페로스트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이 보행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다면 이 자율주행 차량 보행자를 뭐랄까요 대응하는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율주행 차량이 오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서 다시 말해서 카메라나 라이더 레이더에 의존해서 운전 행위를 하고 돌발 상황에 대해 예측하실 때는 항상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나리오 바탕으로 인증을 위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만약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돌발 상황에서 충분히 위험을 대처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의 파라미터가 스테이블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 방향에서의 파라미터는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겠죠.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운전 능력을 가늠하고 가능한 결과를 통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증에 있어서의 등급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게 컨셉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첫 번째로 구현할 수 있는 타겟은 바로 가상환경입니다. 이거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디지털 트윈이나 그리고 그리스나 힐리스, 미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로 해서 시험만 갖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충분히 사람만큼 운전 능력이 없으면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국내에 500대 넘는 임시 자율주행 운행 허가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실제적인 운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도 기본적인 자율주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시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테스트는 실제로 해서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전에 코멘트했던 시나리오 가지고 이렇게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 능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보여드리면서도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20초만 이런 개념이 되겠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이렇게 가상 풍경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에 좀 안착된 상태인데 이렇게 다른 걸 통해서 보면 전방의 실제 도로 환경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스크린상에 도로 환경을 구현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사람만큼 운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벤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어떤 리스판스를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하는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o the air partners provide technologies, functions, and innovative testing solutions to make 저희 한국도로공단에서 좀 전에 이런 내용 바탕으로 인증센터를 구축하고자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단이 유사 정부 중 많은 기관들 자율주행 상용화 더 나아가서 모빌리티 대전화 시대에 맞춰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단에서는 이렇게 타 기관과 달리 나름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정성과 접합성 중심의 인증부터 그리고 신모빌리티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까지 이러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그리고 모빌리티 대전화 시대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보통
교통 안전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법 등을 간주하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보다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경찰서 한국도로공단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입니다. 그 다음에 작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모빌리티 인증 사업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 분야는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성상 법은 당연히 자동차법과 국가 토지원 등을 소관하고 있는 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산업통상자도 자율주행을 모빌리티에 준비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산업 육성이죠. 산업 생태계 확대, 다시 말해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나 기술 요소들을 잘 개발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유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등등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고 그에 따른 뭐랄까요 그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대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공단하고 준비하는 그 콘셉트는 완전히 다른데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인증센터의 구축에서 최고성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모빌리티 수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그 차별성 확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율주행을 국가에서 방법을 한다면 자율주행이 생각만큼 똑똑하고 사람만큼 운전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능력만큼 운전을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수용하고 발현시키는데 아직까지는 그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초보 운전자 수준밖에 되지 않은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약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체가 철학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어떤 규제 테두리 안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운전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일하는데 그 감각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자율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철학적 부분에서도 신뢰 공감을 사람으로부터 그 자율주행을 함께하는 일반 운전자 보행자가 충분히 자율주행을 신뢰와 공감을 가지고 이 도로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나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타 분야 달리 철저하게 모빌리티나 이 작게는 자율주행을 사람 중심 관점에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그 도로의 여러 가지 혼잡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타 기관들은 이 사람보다도 어떤 그 시스템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두고 사업 자체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증센터를 지금 저희 현재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판별보이랑 같이 인증센터가 만들어지고 장례주행 등시험장이 운전면허 시험장 이지만은 상대적으로 KCT와 달리 스케일은 작지만 빌스 기반으로 스케일이 작지만 운전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가상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 가상환경을 통해서 운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인증센터 내에 구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준준 시험장이 지금 착공을 한 상황이고 일반 운전면허 시험장과 함께 이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구축된다면